이평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순서는 이렇게 8가지로 일단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동평균선의 개념 정의, 그 다음 두 번째, 이평선의 종류, 셋째, 이평선의 방향성, 넷째,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다섯 번째, 정배열과 역배열, 여섯 번째,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일곱 번째, 꽈배기, 이제 이동평균선의 수렴, 여덟 번째 이동평균선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동평균선의 개념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상술 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을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와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매일매일 변하지만 특정 기간을 놓고 보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닙니다. 이를 수치한 것이 이동평균선으로서 장기 121선, 그리고 중기 61선, 단기로서는 5일선과 21선 이렇게 이동평균선 종류가 있습니다. 주가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으로서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주가 이동 평균은 매일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제 분봉에서도 5일선, 60일선, 121선 이렇게 5분봉, 10분봉, 60일 60분봉, 30분봉 이렇게 분봉마다 이평선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게 이제 이평선으로 볼 수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 5일 이동 평균을 계산하려면 해당 날짜를 포함한 최근 5일간의 주가를 이제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합산한 뒤에 5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매일의 값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만든 것이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이제 주가 이동평균선은 해당 시점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판단하고 향후 주가 추이를 전망하는 데 사용되는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죠. 이동평균선을 이제 그려나가다 보면 서로 교차하게 될 때가 있어요.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오르거나 이제 내리거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62평이 내려가는데 갑자기 22평이 이렇게 들고 올라간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골든크로스. 자, 반대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렇게 20일이 위에 있고 60일이 아래에 있는 이 반대로 됐네요. 60이 위에 있고 20이 아래에 있는 이제 데드크로스 현상. 단기가 장기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현상. 이런 걸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골든크로스. 이제 21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는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갈 때에는 데드크로스로서 이제 주가가 앞으로 더 빠질 거다. 이렇게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동평균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평선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쓰이는데 첫 번째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등이 있고 이제 이거를 차트화해서 차트화 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은 5일선, 하늘색은 11선, 노란색은 21선, 61선은 검은색, 121선은 분홍색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차트에 한 분봉에 여러 개의 이평선을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평선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단기 이평선, 이제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장기 이평선을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 이평선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고, 이제 중장기 이평선은 이제 숫자가 좀 더 큰 애들 보이시죠? 조금 더 긴 추세를 보고 매매할 때 사용됩니다. 한 화면에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보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평선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21선의 흐름으로 보다시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가의 평균치를 선으로 이음으로써 시장 흐름이 위로 흘러가는지 아래로 흘러가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날의 시장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대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평선 기준에서 이제 캔들이 위에 있으면 이제 콜, 아래 있으면 이제 풋 쪽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을 보시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캔들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캔들만큼으로는 이제 이 시장이 오르는 추세인지 내리는 추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일단은 내려간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캔들로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이평선이 잡아줍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식에서는 이제 이평선 위에 있다면 수익, 아래에 있다면 손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 선물 옵션 거래에서는 이평선은 캔들이 이평선 위에 있으면 지지선. 자, 보시다시피 자, 이 캔들이 현재 이평선 위에 있죠. 빨간색 이평선과 밑에 뭐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이평선 위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선물 매수 쪽으로 대응한 게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음봉이 연타 2개 나오면서 자 5일선을 단기적으로 깨고 순간적으로 21선까지 다 깨버립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데드크로스가 내면서 이제 선물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오히려 빠질 수 있다는 조건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평선 위에 있다면 지지선, 이제 선이 지지선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후반전에서 나온 것처럼 자, 캔들이 이평선 아래에 있다. 자, 5일선 이평선 아래에 있다. 자, 그러면 이때에는 저항선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매수 대응. 위쪽에 있으면 매수 대응, 아래쪽에 있으면 매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물 매도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이평선에 지지와 저항 하나 더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아까 거는 선이 너무 많았으니까 다들 이해는 못 하셨을 겁니다. 자, 이번 거는 선을 단순화시켰어요.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 자,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매를 했다 쳐볼게요. 자, 20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캔들이 현재 오전장 요때 보시면 위쪽에 있죠. 따라서 이때는 눌림 줄 때마다 매수. 자, 선물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 수익이 날 것이고, 자, 이때에 변곡점이 생기면서, 자, 이때부터 보통 변곡점이 생길 때는 횡보가 발생합니다. 자, 횡보가 발생합니다. 횡보라는 것은 이제 지그재그. 이평선을 기준해서 지그재그 장세가 나오면서 콜풋 이렇게 위아래 흔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때 보시면 이평선 아래에서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하방에 대한 스타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때부터는 이제 올라오면 매도, 여기에 수렴하면 매도, 또 수렴하면 매도, 이렇게 근접할 때마다 매도 전략을 계속해서 펼칠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물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 전략으로 펼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캔들 아래에 있으면 지지선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캔들이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저항선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선.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5번째.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게 지금 정배열 차트인데요. 지금 정배열이라는 것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으로 순서대로 5, 10, 20, 60, 120. 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정배열입니다. 정배열로 이제 이평선이 수렴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이평선이 흘러갈 때에는 보통 우상향으로 갑니다.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상향으로 갈 때 시장은 어떻게 간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역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역배열인데요. 자, 역배열은 아까 반대로 121선이 제일 위에 있고, 장기가, 그 다음에 61선, 21선, 그 다음에 11선, 5일선. 자, 이렇게 오히려 장기 추세가 위쪽에 있고 단기로 갈수록 점점 내려오면서 시장은 바로 아래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역배열이라는 것은 이제 반등시 매도, 이렇게
이제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세력이 기울어져 있다. 이제 시장의 파워가 하방으로 열려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배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배열은 단기선이 위쪽에서부터 중기선, 장기선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온 것을 정배열이라고 하고 시장은 더 점차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역배열은 장기가 제일 위쪽, 그다음 장기, 중기, 단기. 자,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평선이 역배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배열로 되어 있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내려간다. 정배열은 올라간다. 자, 이렇게 단순한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자,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배열과 역배열, 즉 이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다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서로 교차하면 크로스되는 구간들이 나와요.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상승 흐름이 있으면 하락 흐름이 있고 하락 흐름이 있으면 상승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움직일 경우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에는 골든크로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노란 선이 21선, 검은색 선이 61선으로서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자, 따라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때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때 보시다시피 3월 25일 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전체적인 추세는 어떻게? 상승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드크로스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 거예요. 자, 주식에선 매수해서 이제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시점이고, 예를 들어 손절매,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손절매를 할 수도 있고,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선물 매수해서 매도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구간들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6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 자, 뭐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하향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시 매도, 전체적인 흐름이 뭐로? 선물 매도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검은색보다 아래쪽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뭐다? 데드크로스가 났다. 언제? 6월 4일쯤에. 그죠? 6월 4일날 데드크로스가 정확히 일어납니다.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장은 하방을 꺾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자, 이제 꽈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의 수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횡보장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평선이 꼬아지면서 지그재그식의 이평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굳이 무리해서 매매하기보다는 예측 대응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구간은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짧게 단타적으로만 먹고 빠지고 하는 전략을 취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선물 옵션, 특히 옵션 시장에서는 시간 가치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옵션 양매도 전략과 조만간 횡보장 이후에 추세가 터진다는 공식 하에 조만간 어제 터질 수도 있는 구간도 생겼기 때문에 방향성이 터질 것을 예상하고 옵션은 양매수 전략을 한번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평선이 올라탔다가 지금 단기가 올라탔다 내려탔다 올라탔다 내려탔다 이렇게 지금 꽈배기 형식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는 횡보장이 발생한다. 이것을 예상하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꽈배기 장세가 나타나고 나면 다음 날에는 보통 추세가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변동성 장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전 매매 전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것들은 전부 기초적인 전략이었고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 책에서 보셨다든지
거의 뭐 기본 용어 수준이고 이제부터가 실전입니다. 지금 사실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실전 매매에서는 실전 매매 가르쳐 드려도 기본이 없으면 이제 써먹을 수는 없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의 매매 전략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평선의 매매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매매나 21선 매매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60일도 있고 121선도 있겠죠. 그거는 나의 스타일에 맞게 걸으시면 돼요. 자, 단기 시세의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21선을 이용해서 한번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0분 봉의 21선이에요. 30분 봉의 21. 자, 이걸로 한번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시다시피 5월 6일 차트에서는 자, 시초가에는 밑에 시작했다 들어 올려버렸죠. 이렇게 양봉이 생기면서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21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10시 반 캔들에서는 위에서 시작은 했는데 음봉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이제 11시 캔들에서는 21선 아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추세가 콜에서 풋으로 이제 바뀌는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전에서는 선물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다가 손절이 나가고 바로 선물 매도 쪽으로 스위칭을 해서 선물 매도 쪽의 차익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선물 매수에서 매도로 꺾인 겁니다. 왜? 이평선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콜, 아래에 있으면 풋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간단한 전략이 있어요. 이평선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자, 이거를 이제 주가가 5일선을 이동 돌파하면 매수 대응으로 취하고, 뭐 예를 들어서 5일선 아래쪽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매도를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나는 초단타를 하겠다. 나는 스캘핑 매매를 되게 좋아한다. 그렇게 되면 뭐 5일선이나 11선, 21선 사용하시고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60일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완전 대응하실 분들 121선이나 241선 이상의 완전 긴 이평선들을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이제 기준 없이 매매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많은 전략의 예중으로 이제 하나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오전에는 21선 위에 있으므로 콜 그리고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21선 아래에 있으므로 풋 이렇게 대응한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면 이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겠죠. 또 이평선 위에 있으면 선물 매수로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이해예요. 예. 이제 우리가 원하듯이 이렇게 이쁘게 차트가 흘러가면 진짜 쉬워요. 이제 선물 매수 보다가 선물 매도네 선물 매도 딱 보고 그대로 주구장창 들고 가면 최고입니다.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시장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변수들이 많아요. 자, 왜 지금 꽈배기 장세를 조심하라고 하냐면 이평선을 잘못 쓰면 이제 박살나는 장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5일선으로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5일선은 올라탔다가 내려탔다가 올라탔다가 내려탔다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5일선 대응으로는 이제 이날 장세에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21선으로 대응을 했으면 어떨까요? 노란선. 처음에 매도를 대응했다가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다행히 밑으로 지금 음봉으로 계속 내려가죠. 그러다가 21선 기준 위로 올라타니까 또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다가 또 후반전에서는 다시 한번 음봉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나마 21선은 이제 풋으로 대응했다가 콜로 대응했다가 풋으로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안전한 장은 뭐다? 121선 매매가 더 안전했어요. 왜? 차라리 선물 매수 쪽만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분홍색 선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분홍색 선 위에서 끝까지 움직이죠. 자, 분홍색 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오면 매수, 자, 또 오면 매수, 또 오면 매수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내려오면 매수, 올라가면 이제 또 청산, 내려오면 매수, 올라가면 청산. 지금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평선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날 장세에 맞게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뭐 121선으로 매매할지, 21선으로 매매할지 이거를 미리 선택을 하셔서 이제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준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평선 다 써버리면 사실은 매매 안 되는 기준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뭐다? 복잡하게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기준은 하나가 돼야 돼요.
기준이 두 개 이상 되는 순간 혼란이 옵니다. 기준은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아예 하나로 보다 틀린 게 나아요. 나중에 지나서 보면 아, 얘로 했으면 내가 수익이 났을 텐데 분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얘가 맞을지 제가 맞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기준에 있어서 틀리더라도 그날은 과감하게 내가 손실 마감하더라도 과감하게 접고 내일 또 한번 눈을 뜨면 조금 더 집중해서 선택을 잘해서 매매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이제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초보자들이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동평균선에도 나름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5일선, 11선, 21선 뭐 이렇게 나에게 맞는 이평선을 선택해서 사용하셔야지만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스타일이 단타인지 중타인지 장타인지를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시장 흐름에 몸을 맡기어 대응하신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의 이동평균선 강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